2014학년도 대입촌 전략 하나로서 명지대학교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관심 있는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희 학교가 속해 있는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가 명지대학교이고 또 우리 아이들이 가장 가기를 선호하는 학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대학 많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사라진다고 하는 소문들이 몇 해 전에 있었는데 학교 관계자를 통해서 직접 들어본 바에 의하면 절대 폐교되지 않고요. 다시 회복의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서울에 있는 명지전문대학과 통폐합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 오히려 캠퍼스가 하나 더 생긴다 이렇게 봐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절대로 그런 폐교에 대한 소문 때문에 학교를 지원하거나 또는 다르게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들을 이제는 조금은 거둬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명지대학교의 전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네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교과 전형이 두 개, 내신만 놓고 보는 학교장 추천 전형, 그 다음에 1단계에서 5배수를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면접을 보는 교과 면접 전형이고요. 그 다음에 종합 전형으로 명지인재 서류 전형과 명지인재 면접 전형이 있는데 두 전형의 차이는 뭐냐면 서류만 100% 놓고 보느냐가 서류 전형이고 면접이 들어가 있으면 면접 전형입니다. 평가 요소가 똑같은데 다만 서류 전형은 학업 역량이 조금 높고요. 이 면접 전형은 발전 가능성이라고 하는 역량이 조금 높아지는 것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 두 개를 굳이 구분하자면 내신에서의 강점이 조금 더 서류 전형에서 강한 학생들이 자신감 있게 쓸 수 있는 거고요. 또 내신뿐만 아니라 서류 자체의 퀄리티에 자신 있는 친구들이 서류 전형을 볼 것이고 또 부정적으로 접근하면 면접에 자신 없는 친구들이 서류 전형에서 계속 있겠습니다. 모든 학과가 똑같은 건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학교장 추천 전형의 내신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교과 면접 전형 그 다음에 종합 전형에서 서류 전형 그 다음에 면접 전형 이렇게 순서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천 리더 전형 같은 경우는 명지대학교가 미션 스쿨이다 보니까 이 전형으로 또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들 세례 받은 친구들은 이 전형으로도 한번 노려볼 만한데 세례 증명서가 있어야 되고요. 종합 전형으로 뽑습니다. 그래서 명지인재 면접 전형하고 똑같은 형태로 진행된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 명지대는 모든 전형이 수능 체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초반에 2등급부터 4등급 학생들이 쓸 수 있는 대학이라고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이 명지대는 내신만 놓고 뽑는 대학이다 보니 수능 최저에 자신이 없는 친구들 중에서 2등급 대 학생들 학과에 따라서는 1등급 대 학생도 지원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물론 그 학교만 쓰는 건 아니겠지만 하나 정도는 최저 없는 교과 전형 특히나 서울 쪽에 있는 대학에 걸어놓는 경우가 있는데 최악의 경우에 모든 다른 대학들 다 떨어지면 명지대학교 갈 수밖에 없는 친구들도 분명히 발생하기 때문에 아무튼 명지대를 목표로 하는 친구도 분명 있겠지만 명지대를 보험으로 쓰는 친구들 중에서는 나는 수능 공부하기 싫어서 또는 나는 종합 준비하기 싫어서 명지대 정도의 대학에만 마무리할 거야 이런 생각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2014학년도에 변화된 포인트가 크게 있지는 않는데 그 많은 변화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변화가 되게 임팩트가 있는 변화입니다. 이전까지는 명지대 같은 경우는 인문은 국수영사, 사회에는 한국사 포함되어 있고요. 자연은 국수영과. 그러니까 문과는 과학을 안 들어가고 이과는 자연계열은 사회가 안 들어가는 이 상태에서 상위 4과목만 반영했기 때문에 4, 4, 16과목에다가 진로선택 과목 2과목, 그래서 총 18과목을 반영했던 거라면 올해부터는 국수영사의 전 과목, 그다음에 자연은 국수영과의 전 과목을 반영하고요. 진로선택 과목도 요 해당하는 과목의 전 과목을 반영하다 보니까 이전에 계산했던 내신 산출 점수와 올해의 점수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내신은 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전에 보여줬던 그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게 되면 뭔가 헷갈립니다. 당연히 점수는 좀 더 떨어지는데 얼만큼 떨어질 거냐가 이제 관건이고 그런 것들을 잘 계산해서 예측해서 지원해야 됩니다. 교과 전형을 포함한 여러 전형에서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잘 하고 난 다음에 예측을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쉽지는 않겠지만, 게다가 진로 선택 과목이 많이 반영되는 것들이 유리한 학생이 있을 수 있고 불리한 학생이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일단 보통 2등급에서 4등급 대 학생들이 쓴다고 전제하면, 우리가 교과 전형에서 보통 2등급 대 중후반 학생들이 붙는다 그러면 A가 많으면 당연히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등급은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참 유리한 부분이고, 전 과목을 반영하기 때문에 내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은 약간 불리한 조건이죠. 이 모든 것들을 결합했을 때 과연 내신이 얼마큼 떨어질 거냐. 대학에서 말하기에는 사정관을 통해서 들은 얘기로는 0.6에서 한 0.8등급 정도 떨어질 거라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시뮬레이션 돌렸다고 하더라고요. 또 하나, 혹시나 이제 검정고시 학생들,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 중에서 이 명지대는 되게 그래도 검정고시 학생들이 가기 수시에서 가기 유리한 학교 중에 하나였는데, 실제 사정관을 만나서 물어보니 정말 교과 전형, 교과 면접 전형으로 우리 검정고시 학생들이 참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만큼 유리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예습 단위를 15 단위에서 12 단위로 이렇게 낮추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만큼 가산점에 대한 부분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검정고시생들에게는 좀 불리하게 세팅이 됐다라고 사정관한테 직접 물어서 답변을 얻은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학,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는 여전히 명지대는 매력적인 대학이기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일정을 놓고 보면 이제 명지대 수시 요강이 나왔기 때문에 수시 요강에 있는 것들을 좀 발췌해 봤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원서 접수는 9월 11일부터 15일 사이에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면접 있는 전형이 있기 때문에 1단계 합격자 발표를 10월 13일, 그 다음에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11월 17일 하는데, 10월 13일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서 접수하고 난 다음에 수능 공부를 하고 대학별고사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이때 그래도 1단계 합격 붙으면 뭔가 열심히 하게 되는 동력이 발생하는데, 이때 떨어지면 참 씁쓸하죠. 그리고 면접평가는, 자, 교과 같은 경우는 10월 28일 날 입문자의 공의 똑같이 하고, 그 다음에 크리스천 리더 전형은 종합전형인데 11월 24일 날 수능 끝난 이후에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명진지 면접 전형은 입문은 11월 25일, 자유는 11월 26일, 이렇게 양일에 거쳐서 하게 된다고 합니다. 합격자 발표는 11월 23일 납니다. 교과는 학교장 추천과 그 다음에 여기 또 교과 면접 전형은 11월 23일. 수능을 11월 16일 날 보고 수능 결과 발표가 12월 8일인데 최저가 없기 때문에 그 전에 발표를 한다는 얘기죠. 종합전형도 12월 7일 날 발표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 12월 18일과 21일 사이에 이제 석격에 등록을 하면 되는데, 명지대는 예책을 받는 게 아니라 이제 문서 등록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하게 된다고 합니다. 절차를 잘 기억하시고, 이제 입시 결과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볼 텐데요. 자, 2022학년도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자, 21년도를 그 결과를 보고 쓰게 되는데, 그 결과치가 참 높은 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등급 때도 많이 보이고, 게다가 22학년도, 즉 2021학년도에 뭐 코로나도 있었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명지대학교 파산의 어떤 얘기들,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있었죠. 그래서 경쟁률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2022년도에 경쟁률이 4대1, 3.3대1, 3.6대1, 3.5대1입니다. 뭐 노멀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2023학년도 작년 거죠. 작년의 경쟁률은 청소년 지도학과 같은 경우는 74대1, 미술사학과는 37대1, 37.7대1, 27.7 이렇게 놓고 보면 경쟁률 차이가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지그재그로 많이 움직이는데 너무 심하게 움직였죠. 4대1이 74.8대 1로 바뀌었고요. 충원 같은 경우는 9명이 됐는데 23년 같은 경우는 이과 같은 경우는 충원이 한 명도 돌지 않았습니다. 뭐 다른 과들은 비슷하기도 하고 또 차이가 나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런 변화 때문에 점수에 대한 변화가 있는 거죠. 자, 명지대 기준을 놓고 보면, 자, 상위 4과목만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는 괄호에 있는 것들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 지도학과를 놓고 보면, 자, 22년, 23년 공이 4명씩 뽑았는데, 자, 경쟁률이 20년은 4대1입니다. 그런데 한번 계산 한번 해보십시다. 자, 4명을 뽑는데 경쟁률이 4대1이라는 얘기는 4, 4, 10, 16명이 왔다는 거예요. 16명이 왔는데, 그럼 최초에 4명을 합격자 나오겠죠. 최초 합격자. 그래서 충원 번호가 9번까지 돌아갔다는 얘기는 4 더하기 9를 하면 13이 됩니다. 자, 총 16명을 지원한 상태에서 13명까지가 붙은 거예요. 거의 다 붙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랬을 때 상위 4과목 평균 점수가 4.11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저 상위 4과목은 5.38입니다. 자, 점수가 이렇게 4.11과 5.38 이렇게
각종 그 명지대도 제공하는 결과에 대한 데이터를 보고 이런 것들을 보고 23년도에 지원을 하겠죠. 얼마나 만만합니까? 자, 청소년 지도학과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인문 캠퍼스에 있는데 서울에 있는 대학 그것도 교과 전형으로 내신만 보고 최저도 없는 그 전형에 5등급대 중간에 학생이 붙는다라는 얘기를 들으니 물론 담임 선생님들도 이거보다 점수가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겠지만 경쟁률이 이렇게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 못 했겠죠. 그러다 보니 23년도에는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2.39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최저도 2.61까지 올라가요. 솔직히 5등급 때 이 점수를 보고 보통 4등급 때 학생들이 쓰면 잘하면 붙겠다. 붙는 게 정상이다 생각했겠지만 2.39입니다. 아주 말도 안 되게 점수가 올라가죠. 같은 개념으로 미술사학과도 마찬가지입니다. 3.3대 1이 37대 1이었으니 거의 10배가 올랐죠. 아래 것도 마찬가지고 기계공학과는 10배까지는 아니지만 자, 이 낮은 경쟁률을 보고 쓰다 보니 이렇게 높은 경쟁률이 있습니다. 게다가 인원을 뭐 십수명, 수십 명 뽑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꼴랑 4명, 7, 8명, 7, 6명밖에 뽑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경쟁률이 발생하면 당연히 점수는 무지하게 올라갑니다. 자, 3.81에서 2.36이라는 얘기는 1등급 넘게 점수가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교과 전형에서 1등 넘게 차이가 난다는 얘기는 어마무시한 차이가 되는데 자, 이런 변화들이 명지대에 발생했다는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폐교에 논란이 있긴 있었지만 대부분 안정적으로 이게 관리가 될 거라는 소문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수험생들이 그런 어떤 불안 심리가 많이 좀 잠잠해졌던 것 같고 게다가 점수 보고 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제가 학부모 총회에서도 우리 학부모님들한테도 그런 설명을 했지만 4대 1이 얼마까지 올라갔을까 했을 때 같이 베팅하듯이 말씀하셨는데 어떤 분은 30대 1, 40대 1 얘기했지만 74대 1, 74.8대 2라고 얘기했을 때 정말 많이 까무러치듯이 놀라시더라고요. 저도 놀랐습니다. 이 결과만 놓고 봤을 때 이런 변화들이 생겼다. 그래서 올해는 명지대가 이제 어떻게 변한다 그랬죠? 자, 위에 있는 점수가 뭐냐면 요 아래 있는 점수는 상위 4과목의 점수라면 위에 있는 점수는 전 과목의 점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지대에서 이런 자료들을 제시했는데 자, 요 자료를 좀 보셔야 돼요. 2.99, 그 다음에 3.41. 그러니까 요 아마 중간 지점의 점수가 나올 확률이 높겠죠. 아래 있는 괄호에 있는 점수는 상위 4과목 이전까지 산출했던 점수의 개념이라면 위에 있는 과목이 전 과목이기 때문에 이 점수를 우리가 예측해내야 됩니다. 저도 예측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아무튼 이전 내신 점수보다는 점수를 좀 더 낮게 형성해서 겁먹고 너무 안 써도 안 되고 또 너무 잠만해도 안 되겠지만 이렇게 살펴보셔야 돼서 아마 2등급대 후반, 3등급 초반에서 학과마다 다르겠지만 그런 학생들이 지원하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실은 이제 명지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입시 결과를 좀 제 나름대로 보기 편하게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자, 명지대는 교과 전형에 추천과 면접 두 개 전형이 있고요. 그다음 종합 전형에 서류 전형과 인재 면접 전형이 있는데 모든 학과가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전반적으로 학교장 추천 전형이 가장 점수가 높고 그다음에 면접, 그다음에 서류, 그다음에 면접 이렇게 종합 전형이 이렇게 나눠지는데 예를 들면 국문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모든 결과가 70% 컷입니다. 10명 중에 7번째 학생의 성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국문과 같은 경우는 추천 전형일 때는 그러니까 교과로만 뽑을 때 2.11, 면접을 보면 2.61, 서류면 3.26, 면접이면 3.60. 이게 공식처럼 이렇게 되는 게 기반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학부모님들한테도 이런 설명을 했지만 자, 명지대를 정말로 가고 싶은 친구가 있는데 그 학생의 내신이 예를 들면 한 2.9등급이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럴 때 국문과를 가고 싶어요. 그러면 일단 내신만 갖고는 안 되죠. 그리고 면접 전형이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1단계 통과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서류가 잘 준비되어 있으면 2.9라도 충분히 가능하고 게다가 이것도 좀 불안하면 면접까지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 그러면 2.9등급을 맞는 학생이 이제 시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2.1을 만들 거야. 1, 2학년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3학년 초반이라면 2.9가 2.1 되기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그러면 다른 방법, 내가 이제 면접 전형으로 쓸 수 있겠구나. 또는 내가 서류를 좀 더 잘 준비해야겠구나. 아니면 서류와 면접까지 준비해야겠구나. 1학기가 끝나고 나면 그냥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면접까지도 준비해야겠구나. 이런 고민을 같이 한번 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대학 가는 방법 참 다양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과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2년 대비해서 2023년도는 전반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같은 이유로 여기서 선생님이 경쟁률을 쓰지 않았지만 경쟁률이 다 같이 대부분 다 올랐습니다. 청소년 지도학과처럼 어마무시하게 오른 경쟁률 오른 학과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다 올랐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인 패턴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요 자세한 내용들은 그 명지대 입학처 홈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패턴들이 있습니다. 2023학년도만 놓고 보면, 자, 아까 말한 대로 하면 2.83. 그럼 여기가 좀 떨어져 있는 게 좀 높아졌고, 얘도 마찬가지로 인재 서류와 인재 면접이 있으면 왠지 면접이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요런 우리 상상 아까 했던 패턴에 약간 달라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죠. 과의 특성에 따라 다르고, 그 다음에 붙었지만 얼만큼 빠져나갔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꼭 아까 공식처럼 모든 게 순서대로 이루어지진 않는 경우도 있다.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고요. 과마다 이거 한 3개년 자료를 좀 보시되, 특히나 제일 중요한 건 네 과목에 대한 성적이 아니라 전 과목에 대한, 그러니까 국영수사, 국영수과의 전 과목에 해당하는 등급을 볼 필요가 있다. 이거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학교에서 그 명지대에서 설명을 하면서 줬던 책자를 이제 가지고 좀 설명하는데, 자, 교과 전형의 추천 전형 보면 2등급을 중심으로 해서 1등급 중후반부터 2등급 초중반까지 이 점수가 최초 합격자는 요 앞에 다 포진돼. 빨간 게 최초 합격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파란 게 등록자예요. 자, 최초 합격자 중에서 등록하지 않은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그죠? 왜냐면 명지대를 보험으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뒤로 좀 밀리기는 밀리는데 그게 뭐 3등급까지 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이 있지 않다. 그러니까 2등급 초중반에서 형성이 된다.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은 마찬가지가 뭐냐면 최초 합격자보다 최종 등록자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빨간 게 최초 합격자인데 2등급 초에 많이 형성되어 있는데 등록을 별로 안 하고 2등급 중반, 3등급 초까지가 많이 등록을 했다는 거죠. 물론 운을 기대할 수 있지만 또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거 패턴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면접 같은 경우는 뭐 솔직히 말하면 이제 1차 컷이 몇 점인지를 가늠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교과 전형보다는 그래도 널리 좀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2등급하고 3등급 요 사이에 대부분 학생들이 지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5배수를 뽑지만 말도 안 되게 지원은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7등급 때도 있고요. 뭐 4, 5등급 때도 엄청나게 많이 있지만 거의 없죠. 대부분 이 3등급 대 학생들이 지원해서 면접으로 어떤 자리 어떤 학부를 좀 간다고 보셔야 됩니다. 3등급이 넘어가면 정말 신중하게 과를 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자연에서는 3등급 중반 때까지도 그래도 좀 많이 보입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종합전형인데 이제 면접 전형은 좀 널리 퍼져 있습니다. 퍼져 있는데 주로 3등급과 4등급 사이에 많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과마다 더 멀리 넓게 퍼져 있는 과들도 있지만 대부분 3, 4등급 사이에 포진되어 있다. 그리고 서류 같은 경우도 3, 4등급 사이에 퍼져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마다 이거는 이제 면접 전형이긴 한데 자연 계열은 입문보다는 뒤로 좀 더 가 있죠. 그다음에 서류 전형 같은 경우는 면접 전형보다는 좀 더 멀리 다양하게 퍼져 있다는 거죠. 그죠? 좀 다양하게 퍼져는 있다는 걸 참고하시고 자연 같은 경우도 좀 다양하게 퍼져는 있다. 퍼져는 있는데 점수가 3, 4등급을 벗어난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자, 그래서 자, 명지대를 지원하는 풀은 정말 세게 말하면 1등급 때 후반부터 보통 2등급 때 중반. 왜냐하면 나름대로 수능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또 내신 관리도 잘하는 학생들 중에서 수능 최저 있는 대학만 쓰다가 만약에 수능 최저를 못 맞추면 뭐 서울에 있는 대학을 못 갈 수도 있고 또 수도권의 대학을 못 갈 수 있기 때문에 명지대 정도 걸어 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대학들 다 떨어지게 되면 명지대 등록을 해야겠지만 그 중에 하나라도 붙으면 당연히 등록 안 하겠죠. 그래서 1등급 후반, 2등급 초반의 학생들은 최초 합격자가 많이 있지만 많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 대신에 교과 면접 전형 같은 경우는 2, 3등급에 많이 등급이 포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종합 전형은 3, 4등급에 그래도 많이 포진되어 있다. 그래서 넓게 보면 1등급 후반부터 4등급 때, 4등급 후반 때까지 이렇게 명지대를 쓸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준비한 조건에 맞춰서 이 명지대를 고민하고 지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수시 요강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으니까 잘 참고하시고 전년도 입시 결과 참고하셔서 나름대로의 지원 전략을 잘 세웠으면 좋겠고 5월달에 흐지부지 부리지 마시고 잘 관리하셔서 후회 없는 입시를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명지대학교 많은 학생들 붙었으면 좋겠습니다.